최근에 이 아파트 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대체제로 부상한 주거용 오피스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텔이라 그러죠. 여기에도 이제 DSR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수년간 이 아파트 값이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 대체제로 부상한 이 아파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여기에도 이제 DSR 규제가 적용이 되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라든지 아파트를 대신해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려고 또 여기나마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이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이어질 전망인 것 같습니다. 비교적 정부 규제로부터 좀 자유로웠던 이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주목받았던 이 오피스텔도 올해부터는 강화된 이 DSR 대출 규제 대상이 되면서 많은 시장에 또 변화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보면은 이 번화한 도심 속에 중심 상업지 안에 있는 이 교통 여건이 정말 좋은 초역세권이나 또 편의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또 공공시설 등 생활시설이 아주 좋은 편리한 곳에 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그 주변에 설치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대형화 추세에 따라 이 오피스텔 내부의 스포츠 센터라든지 편의시설, 또 쇼핑시설, 또 운동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 또 손님을 접객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이런 각종 편의시설이 입주해서 편리한 업무 및 주거 환경과 휴식을 제공을 하는 그런 아주 편리한 장점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땅 지분이 워낙 적기 때문에 앞으로 그 건물 상승분에 대한 노화가 됐을 때 집가 상승에 의한 수익이 창출이 덜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피하던 그런 상품이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워낙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대체 용품으로 되었던 이 장소인데도 여기까지 이러한 금융 제재를 가하는 거 보면은 정말 참 이게 거품이 꺼지는 신호탄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참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강남이나 이 과천이나 수도권 일대에 이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 한 59제곱미터 이상 주거를 할 수 있는 1.5룸, 2룸, 3룸 되는 거는 평균 경쟁률이 수십 대 1까지 이렇게 과열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물론 수년간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로 눈을 돌린 수요자들이, 특히 20, 30대 젊은 수요자들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는 됩니다만은,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하고 비슷한 주거 환경을 갖추었으면서도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가지고 가점이 낮은 점수 수요자들, 특히 젊은 층들한테는 이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주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지역, 입지적으로 봤을 때 역세권, 조망권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가능하면은 이 대단지 아파트를 권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대단지 아파트가 너무 또 자금 여력이 안 된다 하면은 그나마도 세대수가 있는 거, 몇 개 동이라도 되는 거, 그 나홀로 아파트, 연립이나 빌라, 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주택이 요즘에 또 유행을 합니다만은, 이런 쪽으로 가는데 우리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살 때는 가격을 좀 더 주고 덜 주고를 떠나가지고 이 황금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현금으로 만들 때 조금 가격이 올라가고 추격 매수하고 할 때는 아파트든 소단지든 나홀로든 연립이든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뭐든지 사면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조정기라든가 비수기가 접어들면은 팔래야 팔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특히 황금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대단지, 역세권 이렇게 권장을 하죠. 서울은 아파트 값이 워낙 많이 올라버리고 전세값도 단기간에 급등한 데다가 매물 품귀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더라도 아파트 대비 수요가 꾸준하게 이제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이런 투자를 한다. 또 내 집 마련을 오피스텔로, 아파텔로 한다. 이런 데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임대차법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그 수요자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이 아파트 값이 워낙 많이 오르고 또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기존 재고 아파트 시장으로 접근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요자들이 큰 대출 없이 매입을 고려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 아파텔과 빌라 정도가 되는데, 이제 대출 규제까지 겹쳐져 버리니까 어려워진다 하는 거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종전보다도 설 자리가 어차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자금이 부족한 이 20, 30대층 무주택자라든지 단지 규모에 비해서 커뮤니티라든가 시설, 이런 그 완벽한 편의시설을 갖춘 이 아파트로 유립되는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오피스텔로도 규제가 이제 더해지고 가해지다 보니까 이 무주택자들한테는 아파트 시장으로도 오피스텔 시장으로도 진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파텔이라든가 오피스텔 분야에 그렇게 시선을 집중하지도 않고 단지 수익성, 월세를 받기 위한 이런 개념으로 투자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주거의 목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20, 30대가 그 눈을 돌린다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황금성이라든가 추후의 그 시장 추이도 생각을 해서 꼼꼼히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하고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 있는 그런 조언을 해드립니다.